께서 평소에 면역 체계 및 관련 과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해소시키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면역에 대한 과학적 정의 및 면역의 종류, 그리고 면역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내용으로 인체에서 작동하는 면역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역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 및 기능성 성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건강한 면역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미량 영양소 및 기능성 성분을 밸런스 있게 섭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면역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면역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 체계의 최전방에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즉, 외부 침입에 즉각 반응해 우리 몸의 철옹성이 되어줍니다. 이러한 선천적 면역 체계의 제1선 방어구는 물리적 장벽입니다. 피부, 타액, 점막 등 신체 장벽이 첫 번째 방패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천적 면역 체계의 제2선 방어구는 세포 유도 방어입니다. 이때 백혈구가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면역 체계의 최후 전선에는 후천적 면역 체계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면역 체계를 수행하는 림프구는 특정 침입자를 기억하고 다음을 대비해 공격 방법을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천적, 후천적 면역 체계가 실제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피부와 점막은 병원체의 침입을 막는 물리적인 벽 역할을 하는 1차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먹는, 즉 식균 작용을 하는 선천면역입니다. 대식세포, 호중구 등의 면역세포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식하고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항체 생성입니다. T세포와 B세포는 병원체와 그 유형을 인식하고 항체 생성을 통해 면역을 활성화합니다. 이 후천적 면역은 기억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질병에 한번 감염이 되면 이미 면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시 발병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감염된 세포를 탐지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입해서 증식을 하고 점차 다른 세포로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감염된 세포는 질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괴, 즉 사멸되어야 합니다.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면역에는 블로킹, 즉 차단하고 먹는 식균 작용, 또 항체를 생성하고 최후에 사멸시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각각의 면역체계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물리적 장벽으로서 1차 방어선입니다. 피부와 점막이 병원체의 침입을 차단하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도 이러한 물리적 장벽을 지키기 위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기본 방법인 손 씻기, 가글링,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선천적 면역으로서 식균 작용입니다. 병원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선천적 면역계의 초기 반응으로 대식세포와 호중구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를 인지하고 식균 작용을 통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세포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후천적 면역으로서 항체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T세포 및 B세포와 같은 후천, 즉 적응 면역세포가 이 메커니즘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면역세포들이 병원체를 인지하고 항체 생성을 하면서 면역력을 발휘합니다. 이 후천적 면역세포는 기억력을 발달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특정 질병에 감염이 되면 향후에는 같은 질병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생성됩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항원 항체 반응, 그리고 감염세포 사멸 메커니즘입니다.
항체와 싸우고도 여전히 병원체에서 감염이 되면 최후의 방어선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세포를 침범하여 증식을 하고 점차적으로 감염을 퍼뜨립니다. 따라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그 세포 전체를 파괴, 즉 사멸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면역체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선천적, 후천적 면역체계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및 기능성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영양의 기초가 되는 영양소로서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성장시키고 세포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량 영양소는 소량이지만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리더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메이는 이러한 보테니컬 사이언스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테니컬 연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가장 초기 처음 단계인 농업 연구부터 시작을 해서 식물 영양소의 유효성 및 작용 메커니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제품 개발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보테니컬 연구 분야로서 전통 천연물 약재, 예를 들면 중국의 트레디셔널 차이니즈 메디슨이나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같은 이러한 전통 천연물 약재에 대해서도 아메이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서 과학적 검증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 및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하는 비타민, 미네랄과 영양소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 NK, T, B세포 등의 핵심 구성 성분이 바로 아연이고요. 구리, 셀레늄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들과 비타민 C, 비타민 D도 면역세포에 없어서는 안 될 성분입니다. 이 밖에 다른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도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가 장에 분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건강한 면역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 보셨거나 혹시 인도를 직접 가보신 리더님들은 아실 텐데요. 종교적 행위로 이렇게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겐지스강에서 샤워를 하고 심지어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면역력을 위협하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서 인도인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밀착형 아유르베다 의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홀리바즐은 아유르베다의 대표적인 치유 허브로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허브입니다.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미량 영양소들인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선천적 면역체계에 관련된 영양소로서 유럽 식품안전청이 승인한 면역체계 정상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면역 관련 인자들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또한 면역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A는 면역체계의 발달에 관여해서 선천적, 후천적 면역체계에서 촉진과 조절 역할을 담당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에 작용해서 제1형 당뇨병, 다발성 경화증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합니다. 또한 면역세포 증식을 촉진하고 병원체에 의한 감염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면역 기능, 특히 T 림프구 기능의 정상화와 림프구 증식을 강화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NK세포의 세포 독성을 강화시킵니다.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6와 비타민 B12는 후천적 면역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B6는 항체와 적혈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또한 염증 조절 및 NK세포 활성화에 도움을 주며 Th1 면역 반응을 유지시켜 면역 체계에 작용합니다. 비타민 B12는 핵산 합성과 조혈작용에 관여하는 성분으로 적혈구를 만드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조혈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세포 독성을 가진 세포를 지원해서 세포의 면역 조절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T림프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아연은 면역 체계의 중요한 미네랄로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관련 세포인 T세포와 림포세포의 발달과 분화에 관여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 세계 인구의 25%나 되는 분들이 아연 결핍증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임산부의 76.3%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아연의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구리는 선천적 면역체계에 관련된 영양소로서 면역세포 생산에 필요한 효소를 보충하기 위한 필수 영양소이며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면역세포의 산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미네랄인 셀레늄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필수 영양소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의 해독작용과 면역 기능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약 1800배나 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셀레늄 또한 한국인에게 부족하게 섭취되고 있는 영양소로서 좀 더 적극적인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면역세포의 7, 80%가 분포하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점막의 유해균에 대한 방어 기전을 강화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 균총 균형을 통해 장 건강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기 쉽지 않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영양 관리와 운동을 통해 우리 몸의 기초 체력을 든든히 해야 합니다. 또한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부족되기 쉬운 이러한 미량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고 꾸준한 장 건강 관리를 통해 대부분의 면역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장 환경을 밸런스 있게 유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면역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로 면역의 종류 및 면역 체계의 작동 원리, 또 면역의 중요한 영양소 및 기능성 성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리더님들께서 면역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가 맡은 부분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